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대규모 추적 관찰 연구에 따르면 안녕하세요. 김상태 원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피가 쉽게 탁해지는 체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체질은 심혈관계 질환에 잘 걸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체질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설명했던 것이 지난 영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피가 탁한 체질은 무엇을 먹으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2022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굉장히 최근에 국내에서 나온 대규모 추적 관찰 연구에 따르면 칼륨 섭취가 많은 그룹은 칼륨 섭취가 적은 그룹에 비해서 총 사망률이 21%나 낮았고요. 특히 심혈관계 사망률은 32%나 낮았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이라는 것은 여러분 피가 탁해지면서 발생하기가 쉽죠. 피가 탁해지면 그 피를 돌리는데 심장이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혈압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 압력 때문에 혈관이 터질 수가 있고, 아니면 피가 너무 탁해지면서 어딘가가 이제 막히면서 뇌경색이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심혈관계 질환은 피가 맑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칼륨이 우리 몸에 어떠한 이로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칼륨을 많이 섭취한 그룹에서는 심혈관계 사망률이나 총 사망률이 낮았을까요? 칼륨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탁해지기 쉽죠? 마찬가지로 순환이 저하되는 피는 탁해집니다. 고인물이 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인물에 어떻게 물꼬를 터줘가지고 그걸 흐르는 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게만 해주면 물은 자연스럽게 깨끗해지죠. 칼륨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몸에서 수분을 배출을 시켜서 혈액이 흐르는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짜게 먹으면 몸이 붓잖아요.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좀 저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수분을 재흡수하고 한마디로 이제 체액을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칼륨을 먹으면 어떨까요? 칼륨은 반대로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붓기를 빼줍니다. 이렇게 칼륨은 우리가 고인물을 흐르게 해주듯이 우리 몸에 있는 물을 배출을 시켜가지고 그 혈액이 흐르게 해주기 때문에 피가 탁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심혈관계 질병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을 흐르게 해주는 방식이 또 있어요. 운동을 해서 땀을 내는 것도, 땀이 우리 몸에서 배출이 되니까 그만큼 내 몸 안에 있던 수분이 흐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물을 마셔가지고 보충하고 음식을 먹어서 보충해서 자꾸 흐르게 해주니까 내 몸 안에 피가 탁해질 틈이 없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 그렇게 돌려주는 방법이 있고, 또 음식으로 섭취하자면 오늘 말씀드린 칼륨을 충분히 섭취해주면 피가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인이 칼륨을 굉장히 적게 섭취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인의 일평균 칼륨 섭취량은 3076mg으로 WH에서 제시하는 최소 권장량인 3500mg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나트륨은 일 권장량의 거의 2배 가까이 먹고 있으면서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어서 인체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하는 칼륨은 최소 권장량에 훨씬 못 미치게 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간 추적 관찰을 했을 때 그래도 칼륨을 적정치만큼 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사망률이 낮고 심혈관계 질병 발병률이 낮더라,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칼륨이 많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채소와 과일입니다. 특히 피를 맑혀주는 데는 십자화과 채소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십자화과 채소는 브로콜리나 청경채, 무, 양배추, 콜라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채소에 칼륨이 충분하게 있으므로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만성 콩팥병 환자를 제외하고는 굳이 채소를 가릴 필요 없이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현대인은 적게 먹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면 피가 탁해지면 각종 심혈관계 질환이 올 수 있고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들일수록 총 사망률이나 심혈관계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어서 인체의 피를 순환시켜주고 그 과정에서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나트륨이 체액을 모아준다면 칼륨은 체액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지요. 한국인은 나트륨은 기준치보다 훨씬 많이 먹고 있으면서 칼륨은 기준치보다 훨씬 적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 채소 충분히 먹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막상 계산을 해보면 한국인 대부분이 칼륨 섭취량이 권장량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충분히 드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한국인의 주식이 밥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일단 한 공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위주로 먹다 보니까 나머지 채소 반찬들은 다 곁다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채소 많이 먹는 것 같아도 막상 계산을 해보면 채소를 많이 먹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한 끼는 특히 아침 식사가 좋은데 한 끼는 채소가 거의 메인 주식이 되게끔 세팅을 해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그나마 이제 일일 권장량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